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이 찾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을 가진 후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이 자리에서 15만 명의 북측 참석자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직접 건넬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서부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보통 이제 정상외교 나가서 현지 식당을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이번에 평양에서도 이러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갔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순안공항에 도착하셔서 연도에 있는 10만여 명의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직접 내리셔서 악수도 하고 또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이셔서 인사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시민들을 또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보여줬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을 화해하고 또 교류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벤트 또는 최고 권력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정말로 분단되어 있는 두 구성원들,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오늘 저녁 시간에 만찬을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산물 시장 식당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은 이 평소에 우리 민주주의가 남한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지역에서 남북이 교류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지도자와 시민들, 주민들이 함께 이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대동강 수산물이라는 식당 이름도 김 위원장이 직접 지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인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전에는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뭐 알려지기로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여름에 이것을 크게 지었다고 들었고 3층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층에는 이제 실내 양어장, 낚시장이 있고 이 3층에 한 1,500여 명 규모의 인원들이 들어가는 대규모 식당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현대식이고 또 주민들과 북한의 어떤 관료들이 다 함께 큰 행사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어떤 주민들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셨던 것이 미리 이제 전해져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그것을 겨냥한 식당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기억이 되어서 앞으로 평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평양을 찾아드는 북한의 다른 주민들도 많이 애용하는 식당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근데 저는 이 평양 시민들한테 아까 이제 민주주의 얘기도 하셨지만 평양 시민들 평상시에 못 접해봤을 만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좀 생각을 우리 입장 속에서 해보면은 우리가 노량진 수산물 시장 이 사실 상당히 그 양질의 또 신선한 우리가 이제 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못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그쪽 상대의 지도자가 여기 왔다라고 할 때 아,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범위를 다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떤 동반자로서의 어떤 지도자가 왔다고 간 그런 기억이 우리가 남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의 폭을 넓히는데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유익한 어떤 문 대통령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화면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과 동시에 입장할 때 어마어마한 환호성이 나왔던 모습도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화면이 될 텐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 15만 명이나 되는 이제 시민들이 모여 있는 5일 경기장에 들어가서 화동한테 꽃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구경이나 이제 공연 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한다, 인사말을 한다는 부분이 뭐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공항에서 북한 평양 시민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북한 평양 시민들이 있는 그 수산물 식당에 이제 방문하는 것, 또 이번 이 빛나는 조국 이 공연장에서도 이제 가셔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전 위원장,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네. 또 그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집권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경제적인 고난을 겪어 나가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굶어 죽는 상황은 지금 극복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도 많이 과시를 해왔던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도 이번에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힘을 몰아서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화해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올해 들어서 3번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양측 지도자가 자기 나라의 정치 체제의 상황에서 각기 다르지만은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나가는 그런 친숙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아마 이신전심으로 공감대가 마련되었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공연이 체제 선전의 대표적이라서 논란이 되기도 조금 했었는데 이 집단 체조의 내용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빛나는 조국인데 이번에 이제 공연의 주제는 예. 그것은 아마도 당연히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우월성 그리고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그것은 이념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어떤 압박, 이런 것을 이겨나가면서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지되고 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 돋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담고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쌓은 두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무리하게 체제 선전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이번 지난 4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경제건설 총매진 노선에도 사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일부 수정각색을 하면서 어떤 민족의 동결성이나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공통점을 부각시키면서 어떤 민족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북한 정권이 개방적이고 전향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실용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잠시 뒤에 직접 15만 명의 관람객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이슈를 바꿔서 오늘 가장 큰 이슈 하면 이제 평양에서의 공동 선언, 합의문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번 정상선언은 남북 관계의 제도적 발전,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입장, 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한과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될 남북한 고유한 이 논의 영역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특히나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중적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기존의 남북 관계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 교류 그리고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합의되거나 협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굳혀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웠던 것은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어떤 합의, 그것을 이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복원함으로써 제도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해 나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문화 교류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가장 민감했던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도 서로 남북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적어도 남북 간에는 전쟁이 없다. 사실상의 종전선언, 그리고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남북 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여줬고, 네.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비핵화 문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 있어서 이번에 긍정적인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북미 협상 또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종전선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종전선언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가장 핵심적인 종전선언의 이슈였는데, 미국을 뺀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게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하거든요. 종전선언을 왜 하느냐? 네. 평화협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나서 평화협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쟁을 기술적으로 중단했지만 완전히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남북미 사이에 65년에 걸린 군사적, 이념적 적대관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공고한 한국 평화체제를 가기 위해서 서로 쌍방 간에 신뢰가 구축돼야 되고, 그 사이에 현재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중간 징검다리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에 합의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 답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판문점 남북 정상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연내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시기가 겹치고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로 서울로 만약에 합쳐진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종전선언을 남북미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물론 그 전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겠죠.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남북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의 버금가는 정치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 공고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수순을 남북과 북미 사이에, 그리고 남북미 사이에 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이번에 우리가 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우리 언론들 못지않게 북한 매체들 또한 이번 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오늘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노동당 관영 노동신문에서 사면에 걸쳐서 30여 컷의 사진을 실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한 내용의 주요 내용은 남북 화합,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 그리고 두 정상 간의 신뢰, 이런 부분이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남북 간의 신뢰가 중요하지만은 비핵화 문제를 앞세운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래서 그것을 위한 어떤 협상 카드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이 한미 동맹 관계의 한 축인 한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가 발전된 한국과의 이 관계 발전 없이는 경제 발전이나 군사적인 안전 보장이나 북미 관계에서는 이런 게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한미 남북 정상회담 또 두 정상 간의 빈번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비와 노력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핵화 얘기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이 과연 이번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면 이 우리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핵 신고 부분 빠졌고 앞으로 있을 핵 부분의 폐기에 대한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원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데, 과연 이거를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성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나왔던 정상회담 합의에서 비핵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94년 1차 북핵 위기를 이제 봉합하는 과정에서 북미 제네바 핵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핵 개발을 올 스톱, 예. 그게 동결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북한이 소위 주장했던 핵 개발하는 이유로 주장했던 전력 문제를 경수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을 완전 폐기하고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을 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핵무장을 한 상태. 북한은 네. 핵무장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공약한 가운데 사실 미국으로부터 얻는 군사적인 안전보장이나 경제적인 어떤 협력, 제재 해제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스텝은 더욱더 자기 협상 전략상 그 스텝을 되게 자르고 분할 전술, 지연 전술이라고 하죠. 살라미 전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동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핵 개발, 미사일 발사를 지금 유예한 상태이죠. 핵 개발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올스톱한 동결 상태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핵무장 능력, 핵 개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군사적 경제적인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그것은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죄송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서 4조 3항인가요?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북미 간의 새로운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 역할을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상응 조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현재 북한이 연일 지난 6.12 북미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내놓은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북한의 관영 언론이나 외무성 주장을 보면은 비핵화의 초기 단계 조치의 상응 조치가 아니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반대급부하고는 사실 상당히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예정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사실 취소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정상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디테일에 있어서 합의가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다시 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간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의 1단계, 그 진입의 어떤 수순을 마련하는 것이 이 목표로 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남북 정상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은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북미 접촉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예. 뭐 트위터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트위터 보면 이제 핵 사찰이라서 뉴클리어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 이번 합의문에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핵 사찰을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화의 국면을 시작하는 단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무언가 이 얘기가 오고 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은 상당히 고도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서 나왔던 것은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유관국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이제 폐쇄를 하고, 그다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이 핵개발을 해왔던 대표적인 시설인 영변의 핵시험장, 핵개발장을 지금 폐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본다고 하는 것을 인스펙션, 사찰이로 봤다고 하면은 광의의 사찰이 될 것이고, 네. 국제원자력 기구나 그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전문적 기술을 적용해서 할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사찰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비핵화에 관련된 조치를 이것을 사찰 검증으로 보셨기 때문에 북미 간의 추가적인 협상 또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거나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일단은 유용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 내부의 반응도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지금 공경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다른 의견이 있고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펼쳐주신 청소년 학생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여 모두가 하나와 같은 모습,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따뜻하고 또 열렬하게 환영해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움으로 하여 넘쳐나는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국력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한 이후에 15만 명이나 되는 북한 관람객에 인사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소개하고 예상보다는 긴 약 5분여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의 화려한 무대를 펼쳐주신 청소년 학생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여 모두가 하나와 같은 모습,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따뜻하고 또 열렬하게 환영해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움으로 하여 넘쳐나는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